실제로 평소 잇몸 건강을 방치하셨다가 현재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40 중반에 대장암 진단받고 2년 뒤에 간으로 전이돼서 또 수술하고 항암하고 되게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한때는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나영 씨. 하지만 어느 날 찾아온 대장암 선고에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뭐 설사라든가 뭐 배가 많이 심하게 아프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있었어요. 몸이 보내고 있던 작은 신호, 과연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 답을 찾아 나선 곳은 서울의 한 병원. 그런데 나영 씨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치과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고질병,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과연 그녀의 잇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저기 왼쪽 아래 까만 라인을 좀 보이시죠? 네. 여기가 염증 때문에 뼈가 조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래 앞니 쪽에 뼈가 좀 많이 녹고 있으세요. 저번보다 조금 더 내려앉으신 것 같고요. 각종 보철물로 염증이 반복되면서 치아를 붙잡아야 할 잇몸뼈가 내려앉은 상황. 심해지면 임플란트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잇몸 질환은 단순히 피가 나고 붓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증이 반복되면서 일상의 기본부터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미 식사를 할 때마다 통증에 시달린다는 나영 씨. 아,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붓고 양치할 때 피나고 입이 자주 마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취도 신경 쓰였고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증상이라 여기며 방치했던 잇몸 질환. 하지만 잇몸 속 염증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영님은 또 암 치료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염증도 염증인데 잘 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잇몸 염증은 나영 씨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구강 안에는 약 700종 이상의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덴티콜라와 인터메디아균들은 이게 대장암 위험을 각각 1.76배 그리고 1.55배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이 덴티콜라균은 식도암 조직에서 흔하게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입속 염증과 세균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나영 씨는 항암을 겪으며 그 말을 온몸으로 실감해야 했습니다. 항암할 때는 잘 먹어야 한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잇몸 질환이 있으니까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잇몸이 거의 뭐 뻥뻥뻥 뚫리는 거는 뭐 다반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아프니까 뭐 잘 못 먹으니까 또 계속 악순환이 되고, 그때 체중이 거의 한 38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진짜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잘 먹어도 힘든 싸움인데 먹는 것조차 고통이 된 그녀.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기억. 늦게나마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방치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대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영 씨.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건 다름 아닌 죽입니다. 그나마 죽이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씹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죽을 먹게 돼요.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덜 아픈 음식을 고르는 일상. 하지만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도 잇몸이 예민할 땐 편하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따가. 결국 반도 비우지 못한 한 끼. 식사 뒤에는 곧장 세면대로 향하는 그녀.
양치에 치실까지 평소 그녀가 얼마나 잇몸 건강에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낀 게 남으면 저는 잇몸이 더 잘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치하고 치질까지 2중 3중으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관리해봐도 오랜 시간 약해진 잇몸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자, 안 되겠다. 참아보려 해도 점점 심해지는 잇몸 통증. 결국 차가운 찜질팩에 의지하는 나영 씨. 잇몸 염증이 단순히 입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나영 씨. 그래서 나영 씨의 마음엔 아직도 깊은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잇몸 질환을 왜 그렇게 가볍게 여겼을까? 초창기에 조금 잘 잡았으면 다른 염증 질환도 안 생기고 그랬을 텐데, 항암할 때도 먹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조금 잡았으면 항암도 좀 수월하고, 좀 먹는 것 때문에 덜 고생하고,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후회돼요. 사례자분의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 암을 이겨내려면 체력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그 잇몸이 아파서 밥도 먹기 힘든 아이고. 상태라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영상 속 사례자분은 잇몸 건강을 넘어서 잇몸 뼈까지 염증이 이제 번진 상태예요. 이 정도로 치주염이 심한 상태라면 이제 양치를 하고 나서도 곧바로 이제 입냄새가 나거나 또 양치할 때 피나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예, 아마 굉장히 불편감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네. 아니 그럼 저처럼 임플란트를 하거나 사실 틀니 같은 걸 조금 하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치주 질환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 잇몸뼈가 망가져서 오는데 만약에 잇몸뼈가 심하게 망가진 경우라면 네. 임플란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잇몸 세균이 암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잇몸 질환을 뭐 치은염, 치주염, 치수염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염자가 모두 붙어 있잖아요. 이 염이 바로 염증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구강에 있는 염증균이 암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강에 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수균과 또 아그레가티 박토균 이런 균들이 췌장암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진지발리수균 보유자는 췌장암 위험이 약 59%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균 때문에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되면 대장암, 위암 같은 소화기암은 물론이고요. 폐암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직 놀랄 시기 아닙니다. 더 놀랄 만한 내용이 더 있는데요. 세상에. 네. 입속 세균이 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 수술을 한 환자들의 혈관 속 찌꺼기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은 입속에 존재했던 세균 가운데 무려 23종이 이 심혈관 물론이고 폐와 소화기관 그리고 뇌조직에까지도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 결과인 거죠. 문제는 이 세균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건데요. 계속 이 독소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 면역 세포와 반응을 해서 치아 주변의 잇몸뼈를 녹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뼈가 조금씩 손상이 되면 이제 그 공간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일명 치주낭이라고 합니다. 치주낭이요? 치주낭? 처음 들어보는데 정확하게 뭐죠? 네, 건강한 잇몸은 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약 1에서 한 3mm 정도 되어서 세균이 사실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잇몸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 공간이 점점 벌어지게 되고 또 깊어지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즉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염증 주머니라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우리 입속에 수류탄 같은 염증 폭탄을 저장해 놓는 셈이죠.
아니 정말 잇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있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3번 양치를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또 끝나고 나면 가글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 네. 실제로 이제 치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네. 이제부터라도 양치질 잘하면 다시 원상복구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네네네. 많으세요. 근데 사실 이미 치주 질환을 한번 알았던 분들의 경우라면 양치질만으로는 입속 건강을 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체 입속 건강은 왜 이리 지키기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 세균으로 가득 찬 치아 보이시죠? 네. 여기를 제가 양치질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양치질 하고 있는데 안 지워지네요. 네. 안 지워져요. 중요한 건요, 잘 보시면 치아의 표면은 그래도 잘 닦여 있는데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에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게 뭐 세균이 안 사라지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이게 아무리 좀 이렇게 분노 양치질로 막 박박해도 저 잇몸 사이사이까지는 잘 안 닦인다는 그 씻어내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에도 이 세균들이 뭉쳐서 생긴 찌든 때 바로 세균막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세균 뭉치는 바닥에 붙은 껌딱지처럼 끈끈하게 부착이 되어서 이런 양치질만으로는 긁어낼 수 없는 거죠. 이 지독한 찌든 때가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